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부유한 저택에서 벌어진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이름과 일부 설정은 변경되었으나 인연의 끈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를 보여주는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갇힌 듯 흐릿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유일하게 선명한 것은 아버지의 목에 있던 별 모양의 점이었죠. 지은은 25해를 살아오는 동안 그 별 모양의 점만을 간직한 채 세상을 헤쳐나갔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모의 얼굴을 그려보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얼굴은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단지 목에 새겨진 별 모양의 점만이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을 뿐이었죠. 지은아, 오늘도 알바 가니? 고아원 원장 선생님의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에 2개의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겨우 반값을 낼 수 있었으니까요. 카페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편의점에서 저녁부터 밤까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정부 구합니다. 식사 제공, 숙소 제공, 월급 300만 원. 지은은 우연히 본 구인 광고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니 너무 좋은 조건이어서 의심스러웠지만 지금보다 나쁠 순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회장님 댁입니다만 가정부 자리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전화를 받은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면접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지은은 강남의 한 고급 저택 앞에 서게 되었죠. 이런 집은 드라마에서나 봤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원사가 가꾸는 아름다운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하자 중년의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정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곧 뵐 겁니다. 정 비서의 안내를 따라 들어간 응접실은 널찍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김 회장을 만났죠. 70 후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지는 노신사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지은입니다, 회장님. 가족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김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요리할 줄 알아? 네, 자취하면서 배웠습니다. 청소도 잘하고요. 김 회장은 지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앳된 얼굴이지만 강인함이 묻어나는 눈빛이 마음에 든 듯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게. 정 비서가 방을 안내해 줄 거요. 면접이라고 해봤자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지은은 어리둥절한 채로 정 비서의 안내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지만 깨끗한 방이 준비되어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아침 식사는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에 드십니다. 식단은 담당 의사가 짜놓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 비서는 차갑고 딱딱한 말투로 지은의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지은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잘 지내려면 정 비서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김 회장의 옷을 다리고 저택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저택이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점차 적응되어 갔습니다. 특히 요리 실력을 인정받아 김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큰 성과였죠.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오랜만이구먼. 김 회장이 지은의 요리를 맛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지은은 그 미소에서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은 김 회장의 일상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형 기업의 회장이었지만 가족 없이 홀로 이 큰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사업 파트너들이 방문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죠. 지은은 김 회장의 고독한 눈빛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였으니까요. 지은 씨,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어땠소? 어느 날 저녁, 김 회장이 문득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고, 때로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나도 외롭소. 아들 하나 있었는데 사고로 잃었지. 이제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뿐이요. 지은은 김 회장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깊은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은은 그때 처음으로 김 회장을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내일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해드릴게요. 기운 내세요. 지은의 말에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이 저택에서 오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라면 자신도 김 회장도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택에서의 생활은 지은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안정감이 있었죠. 매일 아침 김 회장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저택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정 비서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정 비서는 지은을 향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회장님께서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 사람 속내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정 비서가 김 회장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지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죠. 청소를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김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책장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20살 남짓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 회장의 아들일 테죠. 지은은 사진을 자세히 살피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목에 그녀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별 모양의 점과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지은은 사진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점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곧 잊혀졌습니다. 김 회장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지은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탓이야. 병원에 가서 검사나 받아보자. 지은은 김 회장을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 비서도 함께 가려 했지만 김 회장이 말렸죠. 지은이만 같이 가면 돼. 넌 회사 일 처리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지은은 김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지은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고맙구먼.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김 회장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검사 결과 김 회장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죠. 회장님, 이제부터는 제가 더 잘 모실게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지은은 김 회장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 회장의 목 뒤쪽에 있는 특이한 모양의 점을 발견했습니다. 별 모양. 서재에서 본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점과 같은 모양이었죠.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우연일까? 지은은 입을 열었다 다시 닫았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김 회장의 건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둘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먹고 지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에는 오래된 책들과 사진들로 가득했죠. 김 회장은 소파에 앉아 지은에게 손짓했습니다. 지은아, 너처럼 착한 아이가 왜 고아원에서 자랐을까? 참 안타깝구먼.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많이 없어요.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다만 아버지 목에 있던 별 모양의 점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란 듯한 아니면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도 목에 별 모양의 점이 있었지.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네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재에서 지은이 봤던 그 사진이었죠. 이게 내 아들이야.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당시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출산 후 아이와 함께 사라졌어. 내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지.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김 회장의 이야기는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그 잃어버린 아이일까? 하지만 그건 너무 극적인 우연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죠. 회장님, 이 집에서 오래 일해줄 수 있겠니? 내가 있으니 집이 밝아졌어. 갑작스러운 김 회장의 부탁에 지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저택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인연을 느끼는 곳이었죠. 게다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필요하신 한 계속 여기 있을게요.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듯 눈을 감았죠. 지은은 조용히 그의 방으로 부축해드렸습니다. 노인의 등이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강인해 보였던 그의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꽤 연약해 보였죠.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의 이야기와 자신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정말 김 회장님의 손녀일까? 그건 너무 우연이 아닐까?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고아원에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지은은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른 아침 지은은 김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나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아원에 전화를 걸 시간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걸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밝은 미래 고아원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지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원장 선생님이었죠. 선생님, 저 지은이에요. 지은아, 어떻게 지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어? 원장 선생님의 반가운 목소리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제 출생 기록을 좀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고아원에 오게 된 경위나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 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무언가 생각하는 시간이었죠. 물론이지. 하지만 20년도 더 된 기록이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왜 갑자기 그런 걸 찾는 거니? 지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김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제 뿌리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알았어. 찾아보고 연락할게. 통화를 마친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그녀는 일상으로 돌아가 김 회장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김 회장님의 손녀일까? 그날 오후 김 회장은 지은에게 중요한 서류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 비서가 회사 일로 바빠 저택에 올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지은은 처음으로 김 회장의 중요한 사업 서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그녀를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서류들을 분류해서 파일에 넣어주게. 중요한 계약서니 조심히 다루어야 해. 김 회장의 지시에 지은은 정성껏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김 회장이 얼마나 큰 사업을 운영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 호텔, 리조트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은의 눈길을 끈 것은 김 회장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읽지 않았지만 겉봉투에 쓰여 있는 유언장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회장님은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실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노인에게 그것은 분명 큰 고민일 테니까요. 지은은 그 생각을 떨쳐내고 서류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일은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지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정 비서가 저택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은이 김 회장의 서류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감히 회장님의 사업 서류를 만지다니. 당신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정 비서의 차가운 말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죠. 회장님께서 직접 부탁하셨어요. 제가 월권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널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 하지만 난 널 믿지 않아. 내가 회장님을 노리고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어. 정 비서의 적대적인 태도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고 있을 뿐인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정 비서와 싸워봤자 득이 될 게 없었으니까요. 더 필요한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 비서의 적대감과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은아, 나 원장이야. 내 기록을 찾았어.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너는 25년 전 고아원에 맡겨졌어. 당시 너를 데려온 사람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내 부모에 대해선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어. 다만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출산 후 너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지.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교통사고라. 김 회장의 아들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여기 보니 김준혁이라고 적혀 있네. 그 순간 지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준혁. 지난번 김 회장이 보여준 사진 속 아들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우연이었죠.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지은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김 회장의 손녀라면 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정부로 계속 일하면서 비밀을 간직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옳은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와 같이 김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죠. 김 회장을 마주할 때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은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오늘따라 표정이 어둡네. 김 회장의 물음에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기분을 잘 알아차렸습니다. 아, 그냥 고민이 좀 있어서요. 무슨 고민인데? 나한테 말해봐. 김 회장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은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회장님, 목에 점이 있네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목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김 회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은 흔한 거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지은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김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그의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는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김 회장의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김준혁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김준혁은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선명하게 별 모양의 점이 보였죠. 지은은 숨을 멈추고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쩐지 그 얼굴이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이 사람이 내 어머니일까?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날 저녁 지은은 김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드님의 결혼식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결혼식을 본 기억이 희미하게 나서요. 김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지은을 데려가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이야. 행복했던 시절이지. 지은은 사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김준혁의 목에 있는 별 모양의 점, 그리고 신부의 얼굴. 모든 것이 그녀의 희미한 기억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지은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네요.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김 회장의 손녀라는 확신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증명한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은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이름, 결혼식 사진 속 신부의 얼굴, 그리고 별 모양의 점.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죠. 결혼식 사진 속 여자와 닮았을까요? 지은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눈매나 입술 모양은 분명 비슷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필요해. 지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아원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DNA 검사.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명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김 회장에게 DNA 검사를 제안할 수 있을까요? 그는 분명 의심스러워할 것입니다. 지은은 일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 회장이 좋아하는 단호박 죽과 간단한 반찬들이었죠. 그녀는 식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아침부터 굳은 표정이구먼. 무슨 일 있나? 김 회장이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지은의 기분을 민감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아, 그냥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말해보게.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지.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이 말할 타이밍일까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고아원에 연락해서 제 출생 기록을 확인했어요. 김 회장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은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제 아버지의 이름이 김준혁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순간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지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저를 출산한 후 사라지셨고요. 김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내 손녀라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는 것 같아서.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은은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내가 25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내 손녀라면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DNA 검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슬픔과 의심은 사라지고 이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죠. 당장 병원에 연락해서 검사를 예약하겠다. 김 회장은 서둘러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벅찼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정 비서가 갑자기 식당으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으십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 비서는 지은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낌새를 챈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취소해.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김 회장의 단호한 말에 정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 미팅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해온. 내 말 못 들었나? 취소하라고. 김 회장의 강한 어조에 정 비서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은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자. 진실을 확인해야 해. 김 회장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김 회장의 손녀라는 확신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DNA 검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 회장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김준혁이 얼마나 똑똑하고 착했는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후 며느리와 태어나지 않은 손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며느리는 준혁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임신 8개월이었어. 그 충격으로 조산을 했지. 하지만 아이는 건강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아이와 함께.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슬픔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지만 흔적이 없었어.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나타났으니 지은은 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녀는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아왔고 김 회장은 손녀를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그것은 지은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지은은 문득 정 비서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간다면? 그런 생각에 지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회장님, 정 비서님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김 회장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널 지키마. 정 비서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내 손녀라고 믿어. 그의 말에 지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회장의 신뢰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 비서의 의심은 여전히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들을 정 비서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시고. 중요한 가족 문제야. 내가 알 필요는 없어. 김 회장의 단호한 말에 정 비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지은을 노려보았죠. 지은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 비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잠시 정 비서님과 이야기 좀 하고 올게요. 김 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정 비서를 따라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걸으며 정 비서는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꾸미는 거요? 갑자기 회장님의 손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은은 놀랐습니다. 정 비서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고아원 기록과 여러 정황이 모두 일치해요. 그래서 DNA 검사를 받기로 한 거고요. DNA 검사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고요. 하지만 내가 경고하는데 만약 당신이 회장님을 속이려는 거라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요. 정 비서의 위협적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속이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정 비서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주일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지은에게 마치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평소처럼 김 회장을 돌봤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정 비서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고 다른 직원들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 씨가 회장님의 손녀라고? 말도 안 돼. 사기꾼 아닐까? 재산을 노리는 거지. 회장님이 너무 외로우셔서 속고 계신 게 아닐까? 복도를 지나다 들리는 직원들의 소곤거림에 지은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녀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의심을 당장 풀 방법은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지은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자주 지은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과거 이야기였죠. 김준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 특히 과학책을 많이 읽었지. 커서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이제 조금씩 실체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책 읽는 걸 좋아해요. 특히 과학소설이나 역사책을. 지은의 말에 김 회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이도 그랬어. 똑같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아직 DNA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김 회장의 손녀라는 확신이었죠. 그날 저녁 지은은 김 회장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준혁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그 사진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자신과 닮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이건 준혁이가 16살 때 찍은 사진이야. 첫 번째 과학상을 탔을 때지. 김 회장이 가리킨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웃는 모습이 지은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똑같았죠. 웃는 모습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은의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준혁이가 생각났어. 그땐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화 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직접 가겠습니다. 김 회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대. 하지만 전화로는 알려줄 수 없고 내일 직접 가봐야 한대.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내일 같이 가요. 지은은 용기를 내어 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할아버지의 손 같았죠. 그날 밤 지은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회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다가 아침 일찍 깨어난 지은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김 회장의 아침 식사도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잘 잤니? 식당에 들어온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조금요. 지은의 솔직한 대답에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테니까요. 난 거의 못 잤어. 너무 긴장돼서. 김 회장의 말에 지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긴장감이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그들은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DNA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종이를 꺼내 잠시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어 김 회장과 지은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말이 이어지기 전에 갑자기 정 비서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김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정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은과 의사를 번갈아 보았죠.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기다려. 하지만 회장님 정말 급합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정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 회장은 망설였습니다. 지은은 그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회사는 그의 평생 업적이었으니까요. 회장님 먼저 가세요. 결과는 제가 나중에 들을게요. 지은의 말에 김 회장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 비서와 함께 서둘러 병원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럼 결과를 알려드릴까요? 의사의 물음에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김 회장과 함께 결과를 듣고 싶었지만 이제 혼자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의사는 다시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님과 지은 씨는 친족 관계가 맞습니다. 정확히는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의 DNA 일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김 회장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자신의 뿌리, 자신의 가족을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정말인가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의 말에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긴 여정의 끝에서 느끼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죠. 지은은 서둘러 병원을 나와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도착한 지은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회사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고 직원들이 혼란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은은 접수대에서 김 회장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 회장님은 지금 응급 상황이십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쁨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회사와 가까운 종합병원이었죠. 병원에 도착한 지은은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정 비서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회장님은 괜찮으세요? 지은의 다급한 질문에 정 비서는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심장 발작이 왔어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그럼 DNA 검사 결과를 알기 전에 쓰러지신 거네요. 지은의 말에 정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요?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저는 정말 김 회장님의 손녀가 맞아요. 그 말을 들은 정 비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게 사실인가요? 네, 의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정 비서는 한동안 말없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의심과 적대감은 사라지고 이제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이 알면 기뻐하실 텐데. 정 비서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지금 그 할아버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 회장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기를, 그리고 그녀가 그의 손녀임을 알게 되기를. 응급실 밖 복도에서의 기다림은 지은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병원 의자에 앉아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뿌리를 찾았는데 할아버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정 비서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지은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불안이 섞인 눈빛이었죠. 회장님이 평소에도 가끔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적은 없었죠. 정 비서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김 회장이 가끔 가슴을 문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그저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드린 걸까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김 회장이 쓰러진 것은 아닐지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회장님은 오히려 당신을 만난 후 더 활기차셨으니까. 정 비서의 위로에 지은은 약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은과 정 비서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의사 선생님? 정 비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내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김 회장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지은의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회복실에 계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이 되어야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면회가 가능합니다. 지은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김 회장의 회복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정 비서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택에서 쉬세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면 됩니다. 정 비서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저택은 평소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회장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지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로 자신이 김 회장의 손녀임이 확인되었고 할아버지는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녀는 지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 비서도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날보다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상태도 안정적이십니다. 정 비서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김 회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지은아. 김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은은 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로 쓰러질 내가 아니야. 김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됐지?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회장님의 손녀가 맞아요. 그 말을 들은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내가 내 손녀라는 걸 마음으로 알고 있었어. 김 회장의 말에 지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회장님이 아닌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한마디를 드디어 들은 것입니다. 내 손녀. 드디어 찾았구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누구지? 김 이사님이십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이사는 회사의 중역이자 김 회장과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50대 중반의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김 이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김 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다시피 멀쩡하네. 걱정할 필요 없어. 다행입니다. 회사 일도 잘 돌아가고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김 이사의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그때 지은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내 손녀다. 김 회장의 단호한 말에 김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녀라고요? 회장님께 손녀가 있었습니까? 방금 찾았어. DNA 검사로 확인됐고 김 이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래, 이제 내 회사는 내 손녀에게 물려줄 거야.
김 회장의 말에 김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김 회장의 자리를 노려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손녀로 인해 그의 계획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녀는 회사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텐데요. 갑자기 그런 중책을. 걱정 마. 내가 가르칠 거니까. 김 회장의 단호한 말에 김 이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 지은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에게 회사를 맡기실 건가요?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김 회장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배우면 돼. 난 내가 똑똑하다는 걸 알아. 준혁이의 딸이니까 분명 재능이 있을 거야. 지은은 할아버지의 믿음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갑자기 큰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배워가면 돼.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김 회장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열심히 배울게요. 그날 이후 지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김 회장의 손녀로서 저택에서 지냈습니다. 정 비서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냉담함은 사라지고 이제 그들은 지은을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정 비서는 지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 씨.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네요. 괜찮아요. 정 비서님은 그저 할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하셨던 거니까요. 지은의 너그러운 용서에 정 비서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은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대해 가르쳐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죠. 며칠 후 김 회장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했지만 집에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지은은 그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정부로서가 아닌 손녀로서 할아버지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회장은 지은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김준혁과 그의 아내, 즉 지은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은 이수진이었어. 아주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지. 준혁이가 대학에서 만났어. 어머니는 왜 저를 고아원에 맡기셨을까요? 지은의 질문에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할아버지 잘못이라니요? 준혁이가 사고로 죽은 후 수진이는 극도로 슬퍼했어. 그녀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 충격으로 조산을 했지. 그런데 내가 너무 회사 일에만 집중해서 그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게다가 내 욕심 때문에 그녀에게 회사 지분을 요구했고 그것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어.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후회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우울증이 심해져서 떠났어. 내가 태어난 지 몇 개월 후였지. 그녀가 너를 고아원에 맡긴 것도 결국은 내 탓이야.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후회와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김 회장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지은아.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야. 그 말에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집이 있었으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김 이사를 비롯한 회사 내 세력들이 지은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은이 갑자기 나타난 가짜 손녀라고 소문을 퍼뜨렸고 회사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김 이사놈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우리는 진실이 있으니까. 김 회장의 확신에 찬 말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믿었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닌 김 회장의 평생 업적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저택의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서재에서 회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의 건강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은이 대신 회사 업무를 배우며 도와주고 있었죠. 이 서류들 다 읽었니? 김 회장이 서재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할아버지. 재무제표와 주요 사업 계획서는 다 봤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어요. 지은의 솔직한 대답에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은 옆에 앉아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건설, 호텔, 리조트 3가지 주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각 사업부마다 이사가 있고 그들이 보고하는 구조야. 김 이사는 건설 부문을 맡고 있지. 지은은 열심히 메모하며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김 이사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건 저희의 약점을 노리는 거겠죠? 맞아. 그는 내가 아프고 내가 경험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에겐 그가 모르는 무기가 있지. 김 회장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지은은 궁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무기요? 바로 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이야. 30%에 달하는 지분이지.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 준혁이가 죽은 후 그의 지분은 수진이에게 상속됐어. 그리고 수진이가 사라진 후에도 그 지분은 그대로 남아있지. 법적으로는 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그녀의 딸임이 증명된 이상 그 지분은 내 것이야. 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큰 기업의 주요 주주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김 이사가 저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군요. 맞아. 그는 내가 지분을 상속받으면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짜 손녀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지. 지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김그룹의 중요한 주주이자 김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었죠. 그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회장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내 힘을 보여줘야 해. 다음 주 이사회에 참석해서 내가 진짜 내 손녀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내 지분을 주장해. 지은은 놀랐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아직 회사 일에 대해 잘 모르는데. 괜찮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중요한 건 내가 자신감을 가지는 거야. 넌 내 손녀고 이 회사의 정당한 상속자야. 김 회장의 격려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오후 지은은 정 비서와 함께 회사에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지은은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손녀로서의 첫 공식 방문이었으니까요. 지은 씨, 이쪽이 회장실입니다. 정 비서가 안내하자 지은은 넓은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기서 업무를 배우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중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정 비서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비서님. 열심히 배울게요. 지은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김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죠? 김 이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의 지시로 회사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회장실에서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이사의 공격적인 태도에 정 비서가 나섰습니다. 김 이사님, 지은 씨는 회장님의 손녀로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직접 그녀에게 회사 일을 배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김 이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DNA 검사라. 그게 조작된 것은 아닌지 누가 알겠소? 갑자기 나타난 손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은은 김 이사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계획해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녀로 인해 모든 계획이 무너진 것이니까요. 김 이사님,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김 회장님의 손녀가 맞습니다. 지은의 차분한 대응에 김 이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지은을 가리키며 위협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지켜온 회사요. 당신 같은 어린 여자가 감히 끼어들 수 없어.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일찍 회사에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큰가? 김 회장의 등장에 김 이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급히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아, 회장님. 제가 지은 씨에게 회사 일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근데 왜 목소리가 그렇게 높았지? 내가 들은 바로는 내가 내 손녀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김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김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습니다. 김 이사, 내 손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회사에서 내 자리도 없을 거야. 알겠나? 김 회장의 단호한 경고에 김 이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괜찮니, 지은아? 김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요. 넌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회사에서는 강해져야 해. 약점을 보이면 안 돼. 김 회장의 조언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김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와 함께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 이사는 여전히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나머지 이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김 회장이 지은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제 손녀 김지은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된
제 아들 김준혁의 딸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회사의 이사로 합류하게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그녀는 경영이 전혀 없고 경험은 쌓이는 것이요. 그리고 그녀는 이미 상당한 지분을 상속받을 예정이니 회사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김 회장의 단호한 말에 김 이사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김 회장의 결정을 존중했고 또한 새로운 상속자의 등장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은 씨가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의 말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저는 최근에야 제가 김 회장님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은의 진솔한 소개에 몇몇 이사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솔직함과 겸손함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김 이사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은이는 내 지도 아래 회사 일을 배울 것이요. 그리고 내가 은퇴할 때는 그녀가 내 자리를 이어받게 될 것이요. 김 회장의 선언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김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에는 음모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지은은 할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나왔습니다. 둘은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내 첫 이사회 참석이 인상적이었어. 김 회장의 칭찬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하지만 김 이사님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그는 끝까지 싸울 거야. 하지만 우리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가 정당한 상속자임을 모두에게 증명할 거니까.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이사는 분명 더 강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곁에 있고 그녀에게는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저는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지은의 말에 김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를 찾고 싶다고? 네. 어머니가 왜 저를 두고 떠나셨는지,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알고 싶어요. 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수진을 찾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 함께 찾아보자. 어쩌면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가족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지은은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어머니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녀는 회사 일을 배우면서도 틈틈이 어머니의 흔적을 추적해왔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하고 고아원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었네. 지은은 오래된 앨범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수진, 그녀의 어머니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결혼식, 그리고 임신했을 때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지은은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와 닮았습니다. 특히 눈매와 미소가 비슷했죠. 그때 할아버지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혼자서도 거동할 수 있었습니다. 뭘 찾고 있니?
어머니 사진이요. 할아버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어디였나요?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은 옆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병원이었어. 내가 태어난 지 3개월 후였지. 수진이는 산후 우울증이 심했어.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너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사라졌어. 너를 고아원에 맡기고.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해외로 가셨을 수도. 지은의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아봤어. 출국 기록도 확인하고 이름 변경 신청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김 이사가 주주들을 모아 비상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해. 지은은 놀랐습니다. 김 이사가 드디어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언제요? 오늘 오후 4시. 1시간 후야. 지은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둘러야겠네요. 가서 김 이사의 계획이 뭔지 알아봐야 해요. 김 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같이 가야겠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지은의 단호한 말에 김 회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은이 점점 자신감을 갖고 회사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럼 정 비서를 데리고 가. 그리고 주주 명부와 내 어머니의 지분 증명서를 가져가. 지은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정 비서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정 비서님, 김 이사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나요? 정 비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회장님의 퇴진을 요구하고 당신의 이사 자격을 문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요 주주들을 만나며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닥치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와 회사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이미 회의실은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앞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다른 이사들도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입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 씨. 회장님은 안 오시나요? 김 이사의 질문에는 비아냥거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왔습니다. 김 이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김 회장 없이 지은을 상대하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비상이사회는 2가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 김 회장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경영권 승계 문제. 둘째, 김지은 씨의 이사 자격 검증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정 비서가 준비해준 서류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먼저 회장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최근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신 후 회장님은 회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장직을 사임하시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 이사의 말에 몇몇 주주들이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잠시만요. 회장님의 건강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지은은 의사 소견서를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소견서에는 김 회장의 건강이 안정적이며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장님은 이미 저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하셨습니다. 회사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 이사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두 번째 공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지은 씨의 이사 자격 검증입니다. 그녀가 정말 김 회장님의 손녀인지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은은 이미 이런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3개의 다른 병원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입니다. 모두 저와 김 회장님이 혈연관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은은 검사 결과를 모든 이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세히 서류를 살펴보았고 김 이사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이수진의 지분 증명서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 회사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지분은 저에게 상속됩니다. 이미 법원에 상속 신청을 마쳤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김 이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수진 씨의 지분은 이미 회사로 귀속되었을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지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찾은 편지였죠. 이 편지는 제 어머니가 저를 고아원에 맡기실 때 남기신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은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소중한 딸에게. 엄마가 너를 떠나는 것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너를 돌볼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 내가 자라서 이 편지를 읽게 될 때 내가 김준혁과 이수진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래. 너의 할아버지는 김상진, 김그룹의 회장이야. 엄마는 회사 지분 30%를 가지고 있어. 그 지분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찾아가기를 바래. 편지를 읽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편지는 어머니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였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주들은 지은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가 정당한 상속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건 조작일 수 있습니다. 그 편지가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죠? 김 이사가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필적 감정도 마쳤고 편지의 종이와 잉크도 25년 전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김 이사님. 주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 이사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깨달았고 지은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휴식을 취하실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와 정비서, 그리고 이사회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은의 제안에 대부분의 이사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지은의 리더십과 통찰력에
감명받았습니다. 김 이사만 홀로 분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님. 지은이 김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내부는 회사에 해롭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김 이사는 지은의 말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를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비상이사회는 지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김그룹의 후계자로 인정받았고 할아버지의 지분과 어머니의 지분을 합쳐 회사의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은은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서재에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이사회에서 지은의 말이 중단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앉아 있는 여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인은 우아한 자태와 지은과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리 오렴. 할아버지가 손짓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야.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고 25년간 찾아 헤맨 어머니가. 지은아. 여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다니. 꿈만 같구나. 지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을 수없이 상상해왔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팔을 벌렸고 지은은 주저없이 그 품에 안겼습니다. 25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정말 미안해. 수진도 흐느끼며 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김 회장도 눈물을 훔치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찾으셨는데. 지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딸에게서 떨어져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회사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가 DNA 검사로 김상진의 손녀임이 증명됐다고. 그때 결심했어.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고. 어디 계셨어요, 그동안? 미국에 있었어. 다른 이름으로 살았지. 내 아버지가 죽은 후 난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어.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고. 그래서 고아원에 맡기고 떠났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지. 수진의 눈에 후회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니.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내 편지를 읽었다고 들었어. 내가 남긴 그 편지를.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건 그 편지 덕분이구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지는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의 가족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 사람이 다시 한 가족이 되었구나. 김 회장이 다가와 수진과 지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에요. 지은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아픔과 그리움이
이제 사랑과 행복으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지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가족을 되찾았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목에 있는 별 모양의 점처럼 그들을 이어준 운명의 끈이었을지도 모릅니다.